소형 항공모함급 강습 상륙함인 아메리카함이 오는 15일 인천 앞바다에서 열리는 인천 상륙작전 해상 전승기념식과 연합 상륙작전 재현 행사에 참석하는 것에 대해서 중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왜 이렇게 화들짝 놀라는지 Y타임스가 파헤쳐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인천시와 해군은 지난 1일부터 19일까지 인천 상륙작전 전승행사를 개최하는 가운데 올해 전승행사는 정전협정과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해서 인천 상륙작전을 재조명하는 차원에서 우리 해군에서는 상륙함 노족봉함, 그리고 상륙함인 이 천왕봉함, 그리고 대형 수송함인 독도함 등이 참여를 하고, 미국 해군에서는 강습 상륙함인 아메리카함과 캐나다의 호위함인 밴쿠버함이 함께하면서 인천 상륙작전 재현 행사를 하게 됩니다. 이날 행사에는 함정 20여 척, 그리고 항공기 10여 대, 장병 3,300여 명이 참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날 행사에서 주목할 점은 미 해군의 아메리카 강습 상륙함의 등장입니다. 아메리카함은 길이 257m에 만재 배수량 45,693톤으로 말이 강습 상륙함이지 프랑스의 핵추진 항공모함인 샤를르 드골함하고 비유를 했을 때 전혀 꿀릴 게 없는 그런 규모입니다. 사실 아메리카함은 지금 중국이 보유한 항공모함들을 모두 합쳐도 견디지 못할 정도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 아메리카함은 통상적인 강습 상륙함에서 볼 수 있는 이 상륙정과 상륙정에 오가는 내부 녹도 없습니다. 아메리카함은 육지로 병력과 장비를 보낼 때 탑재 항공기하고 헬기를 이용합니다. 특히 수직 이착륙 기능을 갖춘 미 해병의 스텔스 전투기인 F-35B를 최대 20대 안팎까지 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메리카함을 소형 항공모함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더더욱 이 F-35B를 탑재한다는 점에서 그 위력마저 경이롭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아메리카 강습 상륙함이 인천 앞바다까지 진입을 한다는 겁니다. 이는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미국의 항모급 함정이 서해에 진출한 것은 지난 2012년 6월에 조지 워싱턴호가 이 서해 경렬비열도 인근의 해상에서 대규모 한미연합 해상기동훈련을 벌인 이후에 11년 만입니다. 2008년 8월에 일본 요코스카 해군기지에 연구 배치돼서 일본은 물론이고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작전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이 조지 워싱턴호는 길이 333m, 폭이 78m, 높이 74m의 초대형 항공모함입니다. 약 80기의 항공기를 수용할 수 있고요. 18,000제곱미터 넓이의 비행갑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행갑판과 경락고를 오가면서 항공기를 실어 날리는 360제곱미터 넓이의 승강기 4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조지 워싱턴호 등 미 항공 강습단의 서해 입항 당시에 한국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 세종대왕함 같은 이 10여 척의 함정하고 잠수함 등 해군 7기동전단이 연합해서 훈련을 하니까 중국이 바짝 긴장을 한 바 있었습니다. 물론 이번에는 군사훈련이 아니라 단순한 전승기념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 아메리카함이 인천 앞바다를 진입하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바짝 긴장을 하면서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미 해군의 이 아메리카 강습 상륙함이 인천에 입항하는 것과 관련해서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 계열의 이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7일 미 해군이 인천 상륙작전 기념일을 맞아서 중국 문 앞의 서해에서 보기 드문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한다 그러면서 도발적인 이런 움직임은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다 그러면서 견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장진서 인민해방군 해군 군사학술연구소 연구원은 이 매체 이번 훈련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지정학적 이익을 위한 지역 긴장과 블록 대결을 초래할 것이라 그러면서 미국이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방해하는 트러블 메이커라는 사실을 보여준다라고 말했습니다.
장진서 연구원은 이어서 서에서 미국의 훈련이 소위 말하는 중국에 대한 억지력을 형성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스운 일이라 그러면서 서해의 어떠한 적대적인 목표물도 인민해방군의 공중, 해상, 지상 사격에 노출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의 군사 전문가인 웨이동시도 이것은 노골적인 무력 시위라 그러면서 비난 대열에 동참을 했습니다. 이 중국 당국이 이렇게 날카로운 반응을 보이는 것은 미국 해군의 최근 동향이 심상치 않다고 보기 때문일 것입니다. 7일 교도통신은 미군 함정이 이날 중국 견제 목적으로 난세이 제도 서쪽이자 대만과 가까운 일본 오키나와 현 섬인 이시카키지마에 입항했다라고 보도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원래는 나가사키현 사세보 기지에 배치된 미 해군 소해함 파이어니어가 이날 오전에 대만에서 약 260km 떨어진 이시카키항에 입항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일본 방위성 관계자는 이번 입항은 해양 진출을 강화하는 중국을 향해서 이시카키지마가 난세제도 방위의 중요한 거점이고 미국이 사용할 수 있는 섬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렇게 말해서 사실상 중국 견제를 위한 군사적 행동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앞서 일본 방위성은 지난 3월 중국의 대만 침공 등 유사시를 염두에 두고 이시카키지마의 육상자위대 기지를 신설한 바 있습니다. 이 기지는 면적 47만 제곱미터에 정원 약 570명 규모로 설치가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국은 왜 이렇게 반발을 하는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서해에 미 해군의 핵심 전력이 진입한다는 것 자체가 중국에게는 엄청난 위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북한 김정은이 러시아 푸틴과 정상회담을 한다는 말들이 나돌고 있고 이 회담에서 북한의 무기를 러시아에 전달하는 대신에 러시아의 미사일 기술이라든지 핵잠수함 등의 관련 기술 교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한다는 점. 이와 함께 북한의 도발도 강화될 수 있다는 점 등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중국 측에 강력한 제어를 요구한 상황에서 미 해군의 핵심 전력이 서해로 진입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동안에 이 한미 양국의 군사훈련은 주로 동해에서 이루어졌죠. 이는 사실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나 북한의 도발이라든지 급변 사태 등의 위기 상황을 고려한다면 실상 서해에서 군사훈련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는 역으로 중국이 북한의 도발을 제어하는 데 협조하지 않게 되면 한미 해상 군사훈련을 서해에서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중국에 경고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중국이 상상하기도 싫은 시나리오인 것입니다. 결국 이번에는 군사훈련 목적이 아니지만 북한이 도발을 계속한다면 앞으로는 서해에 미 해군의 핵심 전력이 진입해가지고 한미 간에 군사훈련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중국에 경고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더더욱 중국이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동안 중국이 서해를 마치 자신들의 안방처럼 드나들면서 중국의 내해화를 시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항행의 자유훈련 등을 한미 양국이 공동으로 시행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중국이 동경 124도선을 중국의 영해로 확보하려는 시도를 꾸준히 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됩니다. 지난 2013년 당시에 중국 해군 사령관이었던 이 우성리는 중국을 방문한 최윤희 당시 해군 참모총장에게 대한민국 해군 함정은 절대로 동경 124도 서쪽으로 넘어와서 작전하지 말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최 총장은 해당 지역은 국제법상 공해이고 북한 간첩선의 우회 침투를 막기 위해 탐색 작전이 필요하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우리의 반박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이후에도 중국군 군함을 동경 123도, 124도 인근으로 보내가지고 정찰과 훈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동경 124도선에 이렇게 집착하면서 영해화하는 과정을 보면 마치 남중국해를 자신들의 영해로 규정하던 그 수법을 그대로 차용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일단 중국이 동경 124도선에 대한 지배력을 주장할 법적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유사한 근거가 있긴 합니다만 이는 북한과 중국 사이의 협약일 뿐입니다. 지난 1962년 당시에 김일성 북한 주석과 조앤라이 중국 총리가 변개 조약을 체결한 바 있는데 이는 압록강 하구 동경 124도 10분 6초를 북한과 중국 사이의 서해 영해 경계선 기점으로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조약 자체가 단지 북한과 중국 간에 발효되는 것인데 중국은 무리하게도 이를 남쪽까지 연장해가지고 동경 124도를 잠정적 해양 경계선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동경 124도를 기점으로 중국 영해화한다면 서해의 70%가 중국 관할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도 없고 받아들여서도 안 되는 겁니다. 현재 한국 해군의 해상작전구역, 그러니까 AO 경계선은 중국 해군의 AO, 동경 124도보다 서쪽으로 중국보다 더 가까운 동경 123도를 따라 그어졌습니다. 중국은 지금도 한국 해군 함정이 동경 124도를 넘어서 서쪽으로 이동하면 즉시 나가라고 경고 통신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예 자신들의 영해니까 들어오지 말라라고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자국의 해상 영역임을 주장하기 위해서 공해인 124도선 주변에 부표까지 설치하기도 합니다. 국제법에도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해군은 동경 124도 넘어서 우리 수역으로 진입하기도 합니다. 지난 2020년 12월에는 중국 해군 경비함이 백령도에서 약 40km가량 떨어진 해역까지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중국이 그렇게 안하무인의 행동을 하는데도 그동안 우리 군은 무기력하게 대응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젠 달라져야 됩니다. 미군과 공동으로 동경 124도를 넘는 항행의 자유훈련도 해야 되고 중국 해군의 서해 공정을 대비한 적극적인 군사훈련도 시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아메리카 강습 상륙함의 서해 진입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젠 중국 눈치 보지 않고 한미양국이 서해 수호는 물론이고 북한의 도발에 적극 대응을 하겠다는 의지가 여기에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